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오래 사귄 커플만 가진 신기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지켜본 적 있나요? 힘들어하는 애인을 보면 가슴이 막 무너져 내리곤 하잖아요. 힘들어하는 애인을 보는 것만으로도 똑같이 힘들어지는 느낌이죠. 속으로는 차라리 내가 힘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처럼 애인이 힘들어할 때 자신이 더 힘들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애인의 실수. 토론토 대학의 소니아 교수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애인을 지켜볼 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40쌍의 커플을 데리고 고통받는 애인을 코앞에서 보게 하는 잔혹한 실험을 진행했어요. 먼저 교수는 커플 중 한 사람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애인이 한 문제를 틀릴 때마다 틀렸습니다 라고 즉석에서 채점하게 했죠. 실험 도중 교수는 한 가지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합니다. 애인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그걸 지켜보는 사람의 뇌에서는 실패를 감지하는 부위가 반응했던 거예요. 즉, 사람들은 애인이 답을 틀릴 때마다 마치 자기가 틀린 것처럼 반응한 거죠.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두 사람이 느끼는 일체감 때문이에요. 일체감이란 두 사람이 서로를 하나의 존재로 여기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일체감이 큰 커플일수록 연인의 고통을 더욱 자기 것처럼 느낀다고 해요. 일체감이 정확히 뭔지 설명하기 위해서 만난 지 3년 된 커플의 예를 들어볼게요. 이둘은 클래식 공연을 즐기고 수제버거 맛집을 찾아다닙니다. 둘은 오랜 기간 함께하며 똑같은 것을 보고 먹고 생각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닮아가죠. 이 커플에게 각자 자기소개를 시키면 어떨까요? 아마 두 사람 모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클래식 공연을 자주 보고 햄버거를 좋아해요. 사실 원래 클래식을 좋아하던 건 여자이고 수제 햄버거를 좋아하는 건 남자였지만 지금은 모두 우리의 취향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너와 나로 존재하던 두 사람이 점점 스스로를 우리로 인식하는 것, 이게 바로 일체감입니다. 일체감은 두 사람이 서로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체감이 큰 관계에서는 상대방이 겪는 일도 마치 자신의 일처럼 반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애인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생각한다면 그만큼 배려하고 아껴주는 연애는 훨씬 쉬울 거예요.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일체감이 높은 커플이 얼마나 안정적인 연애를 하는지 보여줍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일체감은 로맨틱할 뿐만 아니라 성숙한 연애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죠. 장기 연애 커플은 서로를 더 쉽게 도와준다.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는 건 두 사람이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남남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면 신경 쓰지 않고 나 좋을 대로 행동하면 되겠지만, 남남이 아니라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나보다는 상대를 위해 행동하고 날 희생할 때도 있어야 되겠죠. 문제는 연인을 위해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게 상당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 어떻게 기분 좋게 해주지? 상대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눈치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을 위해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나서 그 행동을 실제로 실행에 옮겨야 하고요. 그래서 이타적으로 행동하는 건 실제로 많은 심리적, 신체적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것처럼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평소보다 훨씬 더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도 이타적인 행동이 이기적인 행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의 라라 캠라스 교수는 연애 기간이 길어질 때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 패턴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래 연애한 커플들은 연애 기간이 짧은 커플들에 비해서 사랑이 시들어서 이기적으로 행동할까요? 아니면 오히려 익숙해진 상대를 위해서 더 수월하게 이타적으로 행동할까요? 이타적 행동 실험. 캠라스 교수는 실험을 위해서 다양한 기간 동안 연애를 하고 있는 8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어요. 캠라스 교수는 이들에게 하나의 미션을 부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계속 부탁해온 무언가를 들어주세요. 작은 서프라이즈 선물을 줘보세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묻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같은 행동들이었죠. 캠라스 교수는 이들이 24시간 동안 몇 개의 미션을 성공시켰는지 조사했습니다. 첫 실험은 학기 시작 2주차에 실시되었어요. 아시겠지만 대학교 학기 초는 수업도 널널하고 과제도 없어서 아주 여유로운 시기죠. 이때는 연애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나 오랫동안 연애를 한 사람이나 이타적인 행동의 개수에 차이가 없었어요. 캠라스 교수는 기말고사 직전에 다시 한번 실험을 실시했어요. 다들 아시죠? 시험 공부하랴, 조모임 하랴, 기말과제 제출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 바로 그 시기 말이에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기말고사 같이 힘든 시기가 되자 연애 기간이 짧았던 사람들의 이타적인 행동이 30%나 감소한 반면에 오래 연애한 사람들은 학기 시작 때와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정말 신기하죠? 그럼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타적인 행동은 상당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참아야 하고 상대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써야 하니까요.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를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점점 감소한다고 캠라스 교수는 설명해요. 그만큼 상대방을 잘 알고 어떻게 해야 상대가 좋아하는지 미리 파악하고 있으니까요. 이타적 행동의 난이도가 점점 쉬워지는 거죠. 캠라스 교수는 또한 연애가 지속되면서 이타적인 행동을 많이 연습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타적인 행동이 당연시 된다고 말해요. 연애 초기에는 이기적인 행동이 기본값이라서 상대방을 위해 노력해야 겨우 이타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면 오래 연애를 한 후에는 이타적인 행동이 기본값이 되어서 상대를 위해 행동한다고 인식하지 않고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기 연애의 좋은 점. 많은 사람들이 갓 연애를 시작한 뜨거운 커플들을 부러워합니다. 서로가 보고 싶어 안달이 난 커플들을 보며 나도 저런 연애를 하고 싶다고 말하죠. 하지만 연애의 진수는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보낸 후에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이해하게 되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상대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관계일지 몰라요. 힘든 시기가 오면 역사가 짧은 커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어서 모진 풍파를 이겨내지 못하고 헤어질 수 있지만 오랜 커플은 그런 시기일수록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죠. 바로 이런 게 불꽃이 튀다가 금세 꺼져버리는 연애만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느껴보지 못했을 장기 연애의 좋은 점이랍니다. 지금까지 오래 사귄 커플만 가진 신기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